지금 집으로 와. 오늘 나 혼자야. 주방에서 고기 다지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현우는 아내 몰래 내연녀에게 거짓말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내연녀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죽었다고 알려진 전 부인이 화상 흉터를 감춘 채 서 있었죠. 오랜만이네, 현우야. 그 순간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나 혼자야라는 거짓말이 지옥의 문을 열어버렸다는 것을. 두 여자가 손을 잡고 미소 짓는 순간부터 한 남자의 추락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가 유독 거칠었습니다. 지안이 도마 위에 고기를 다지는 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내리치는 것 같았죠. 현우는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시선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내연녀 수진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현우는 주방 쪽을 힐끔 보더니 재빨리 답장을 쳤습니다. 지금 집으로 와. 오늘 나 혼자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안이 코앞에 있는데도 현우는 서슴없이 거짓말을 쳤죠. 여보, 뭐 하고 있어? 지안이 주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아, 그냥 뉴스 보고 있어. 현우가 휴대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밥 차릴 테니까 손 좀 씻어. 알았어. 현우가 일어나며 화장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현관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을 살짝 열어두었죠. 번호키 소리 없이 수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거실 구석에 서서 현우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손목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여보, 어디 있어? 지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방 갈게. 현우가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현우의 얼굴에 기대감이 스며들었죠.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자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누구야?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드러났죠. 현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희수? 현우의 입에서 간신히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랜만이네, 현우야. 희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는 죽었잖아. 10년 전에. 죽었다고?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희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현우는 그 서류들을 보고 더욱 창백해졌죠. 공금 50억. 네가 가로챈 그 돈 말이야. 희수가 찬찬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신분을 세탁했는지도 다 여기 있어. 주방에서 지안이 나타났습니다. 현우는 지안이 놀랄 줄 알았지만 지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서 와. 지안이 희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안아,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현우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당신의 소중한 과거 인연이잖아. 지안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나 혼자야라는 문자가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앉아서 이야기하자. 지안이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현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희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 실소유주가 누군지 아니? 현우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죠. 소유자 이름란에는 이지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네가 관리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자산이 이미 내 명의로 넘어갔어. 지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분노하며
지안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방 뒤편에서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죠. 가만히 있어. 경호원 중 한 명이 현우의 어깨를 눌러 의자에 앉혔습니다. 지안이 희수에게 수표를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희수가 수표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사랑했던 현재의 아내와 증오했던 과거의 아내가 손을 잡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죠. 당신 말대로 오늘 우리끼리 파티네. 지안이 현우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속삭였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현우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펜트하우스 침실로 스며들었습니다. 현우는 손목과 발목이 묶인 채 침대에 누워 있었죠. 지안이 현우의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뭘 하는 거야? 현우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사에 보낼 메일이야. 지안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메일? 네가 50억 원을 횡령했다는 자백서.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쳤어? 그럼 난 완전히 끝나잖아. 그게 목적이니까. 지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죠. 현우는 자신의 사회적 생명이 끝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희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아, 나 좀 봐. 지안이 노트북을 덮고 나갔습니다. 희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약속한 잔금은 언제 주는 거야? 희수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어. 지안이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더 남았다는 거야? 현우를 완전히 무너뜨려야지. 희수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거야. 돈을 빨리 받아야겠어. 조급하게 굴지 마. 계획대로 하면 돼. 지안이 희수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희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지안이 보지 않는 틈을 노렸죠. 현우야. 희수가 침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현우가 희수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지안이 내 어머니한테 뭘 했는지 아니? 어머니가 왜 나와? 요양원에서 강제로 퇴원시킨 게 지안이야.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희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거짓말이야. 증거가 있어. 요양원 CCTV랑 퇴원 서류. 희수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왜 그런 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지안이 나한테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있거든. 희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안이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희수가 준 작은 열쇠로 결박을 풀려고 했죠. 어디 가는 거야? 현우가 지안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만나러. 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를 왜? 내 공범으로 만들어야지. 지안이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지안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함께였죠. 수진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수진아.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오빠. 나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뭘 협박당한 거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 나까지 횡령범으로 만들겠다고. 지안이 수진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뭐야 이게? 현우가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내 횡령을 도왔다는 진술서.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지 마. 현우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이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지안이 그 서류를 받아들고 라이터를 켰죠. 뭘 하는 거야?
현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태우는 거야. 지안이 서류에 불을 붙였습니다. 왜 태워? 이미 네가 혼자서 모든 걸 했다는 증거는 충분해. 수진이까지 엮을 필요는 없거든. 현우는 지안의 속셈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으려는 것이었죠. 수진이 울음을 그치고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나 이제 갈게. 미안해. 수진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현우는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희수가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걸 받아. 작은 열쇠를 건네줬습니다. 뭐야 이게? 수갑 열쇠야. 그리고 지안의 비밀 금고는 침실 옷장 뒤에 있어. 현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희수를 바라봤습니다. 왜 날 도와주는 거야? 지안이 약속을 어기고 있어. 나도 살아야 하거든. 현우가 열쇠로 수갑을 풀었습니다. 금고를 열자 수많은 서류가 나왔죠. 그 중에서 현우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가입 증명서들이 보였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죠. 뭐 하는 거야? 지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현우가 보험 서류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네가 죽으면 받을 보험금이지. 지안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익자가 누구야?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 지안이 보험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수익자란에 적힌 이름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서희수? 희수가 수익자야? 놀랐어? 지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죠. 그날 밤 지안이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건배야. 마시지 않겠어. 선택권은 없어. 지안이 현우의 입을 억지로 벌렸습니다. 와인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죠. 현우의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안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현우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마석두가 조직원 3명과 함께 들어섰죠. 거실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현우 어디 있어? 마석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안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소파 뒤에 숨었습니다. 누구세요? 돈 빌려준 사람이야. 이자까지 해서 30억 받으러 왔어. 마석두가 침실로 향했습니다. 현우가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이 보였죠. 야, 이 새끼야, 깨어나. 마석두가 현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띵했지만 상황은 파악할 수 있었죠. 마석두? 맞아. 돈 갚을 시간이야. 돈이 어디 있어? 다 털렸는데. 현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마석두가 주먹으로 현우의 배를 쳤습니다. 현우가 고통스럽게 신음했죠. 거짓말하지 마. 내 어머니가 남긴 돈이 있다며? 현우가 놀란 눈으로 마석두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는 거야? 마석두가 지안을 가리켰습니다. 내 마누라가 알려줬어. 지안이 거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어쩔 수 없었어. 현우의 마음에 배신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신탁 자금이 어디 있는지 말해. 마석두가 현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모르겠어. 진짜로. 이 자식이 끝까지 버티네. 마석두가 조직원에게 눈짓했습니다. 조직원이 쇠파이프를 꺼냈죠. 그때 희수가 갑자기 마석두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뭐야 너? 당신들이 속고 있는 거야. 희수가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마석두를 이용해서 현우를 죽이고 모든 죄를 마석두한테 뒤집어 씌울 거야. 마석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안이 당신을 이용하려는 거야. 희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석두가 칼을 꺼내 지안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인연이 나를 우롱했어? 지안이 당황했지만 금세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잠깐 들어봐. 내가 더 큰 돈을 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50억 말고 100억을 줄 수 있어. 마석두가 칼을 조금 내렸습니다. 지안이 희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목적은 신탁 자금 열쇠야. 현우를 구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희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그냥 돈만 받으려고. 거짓말하지 마. 내 가방 확인해봐. 마석두가 조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직원들이 희수를 붙잡고 가방을 뒤졌죠. 가방에서 작은 열쇠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마석두가 열쇠를 들어 보였습니다. 희수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지안이 내 가방에 넣은 거야. 변명하지 마. 마석두가 희수의 목을 잡았습니다. 현우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결박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와인병 조각으로 밧줄을 자르고 있었죠. 저 여자가 모든 걸 계획한 거야. 지안이 계속 희수를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계획을 세웠어? 희수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마석두가 희수를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살려줘.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희수가 절규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고 있었죠. 경찰이야. 조직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신고했어? 마석두가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지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미리 신고해뒀어. 인연이 처음부터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구나. 마석두가 지안과 현우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경찰들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 나와서 항복하세요. 마석두가 조직원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현우는 완전히 결박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막막했죠. 지안이 현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자. 현우가 지안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왜 날 도와주는 거야? 지금은 함께 살아남는 게 중요해. 마석두 일당이 뒷문으로 도주하는 동안 현우와 지안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희수는 경찰들에게 발견되어 연행되고 있었죠. 지안이 미리 숨겨둔 차에 현우를 태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안전한 곳으로.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도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 안개가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운전하는 차가 인적이 드문 폐공장 앞에 멈췄죠. 여기가 어디야? 현우가 차 안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이야. 지안이 차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내키지 않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폐공장 입구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죠. 누구야 저 사람? 현우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민 변호사님.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현우 씨, 오랜만입니다. 민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현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왜 여기에? 어머니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요. 민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현우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요양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어머니와 지안이 대화하는 모습이었죠. 어머니가 지안이랑 만났었어? 네, 여러 번 만나셨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안이 어머니에게 약을 건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현우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독성이 강한 혈압약입니다. 어머니의 심장에 무리를 주려고 한 거죠.
현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안이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민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안 씨의 본명은 이수진입니다. 10년 전 현우 씨의 횡령 사건으로 아버지가 파산해서 자살한 피해자 가족이죠. 현우가 지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때문에 죽었어. 현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와? 지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쓰신 편지입니다.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현우야, 지안이를 잘 부탁한다. 그 아이도 우리처럼 아픈 아이란다. 현우가 편지를 읽고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지안이를 딸처럼 생각하셨어? 네, 그래서 더욱 괴로워하셨습니다. 지안 씨를 사랑하면서도 현우 씨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안 씨 뒤에 배후 세력이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안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희수의 아버지인 회장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습니다. 현우 씨와 지안 씨 둘 다 제거하고 신탁 자금을 가로채려는 거예요. 현우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이용당한 거야. 그때 폐공장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SUV 여러 대가 들어서고 있었죠. 누구야 저들? 현우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빨리 숨어야 해요. 민 변호사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현우와 지안이 공장 안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이쪽으로. 현우가 지안의 손을 이끌고 환풍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안이 현우의 뒤를 따라 기어갔습니다. 처음으로 현우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이었죠. 환풍구를 빠져나온 두 사람은 공장 뒤편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안전해. 현우가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안이 현우에게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께서 날 딸처럼 생각하셨을까? 그럼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어. 지안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현우야. 정말 미안해. 현우도 지안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탐욕스러워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원수로 여겼던 과거를 뒤로하고 함께 살아남아야 하는 동맹이 되었습니다. 숲속 오두막을 발견한 두 사람은 그곳으로 피신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추격대의 차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할까? 지안이 물었습니다. 회장을 막아야 해. 그 사람이 진짜 적이야.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둘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바닷가 은신처에서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현우와 지안이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아 있었죠. 50억을 미끼로 쓰자. 현우가 지도 위에 동그라미를 그으며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지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을 끌어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현우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함께하자. 지안이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어.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고. 현우가 미안한 마음으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현우가 무릎을 꿇고 지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해. 정말 미안해. 지안이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앞을 보자. 두 사람이 근처 작은 시장에서 장을 봐왔습니다. 지안이 저녁을 차리고 현우가 설거지를 했죠.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다면 좋겠어. 지안이 현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내일 일이 끝나면 어디로 갈까?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살고 싶어. 현우가 지안을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자. 현우가 어머니의 신탁 자금 위치를 지안에게 알려줬습니다. 시중은행 지하 비밀 금고야. 열쇠는 어머니 목걸이에 숨겨져 있었어. 지안이 회장의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하면 돼. 현우가 지안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무서워? 조금. 하지만 너와 함께니까 괜찮아. 지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서 함께 떠나자. 꼭.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호텔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길이었죠. 준비됐어? 현우가 지안에게 물었습니다. 응. 지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희수와 마석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하수인이 된 모습이었죠. 오랜만이네. 희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왜 있어? 현우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부르셨거든. 마석두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이라는 인물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강현우 군, 이지한 양. 반갑네. 회장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50억을 가져왔어. 현우가 휴대폰을 꺼내 이체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지안이 미리 준비한 USB를 호텔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회장의 비리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업로드되기 시작했죠. 뭘 하는 거야? 회장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내 범죄를 세상에 공개하는 거야. 지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돈이 회장 계좌가 아닌 경찰청 계좌로 들어갔죠. 함정이었어? 희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특공대가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손 위로 올려. 현우가 지안을 끌고 베란다로 피했습니다. 아래쪽에서 회장과 일당들이 체포되는 모습이 보였죠. 해냈어. 지안이 현우를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현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나눴습니다.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며 현우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응, 함께. 지안이 현우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오던 지안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죠. 지안아. 현우가 급히 지안을 부축했습니다. 지안이 현우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죠.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수가 나타나 비웃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광경이네. 희수, 너 체포된 거 아니야? 현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체포돼? 난 피해자잖아. 희수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안이가 일주일 동안 뭘 마셨는지 아니?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독약? 맞아. 너를 보호하겠다고 매일 마셨어. 바보같이. 희수가 찬찬히 말했습니다. 현우가 지안을 더 꽉 안았습니다. 지안아, 정신 차려. 지안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만 살아나가면 돼.
희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내가 회장의 딸이야.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한 건 나였어. 뭐라고? 지안이를 이용해서 너를 괴롭히고 마지막엔 둘 다 제거할 생각이었지. 현우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친년. 욕해봤자 소용없어. 지안이 살리고 싶으면 신탁 자금 100억 다 내놔. 희수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1시간 안에 이 계좌로 송금해. 안 그러면 지안이는 죽어. 주차장 주변이 희수가 고용한 용병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현우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죠. 어떻게 할 거야? 희수가 재촉했습니다. 지안이 현우의 손을 잡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송금하지 마. 제발. 입 닥쳐. 희수가 지안을 발로 찼습니다. 현우가 희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안이한테 손대지 마.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의 과거 범죄 때문에 체포영장이 내려진 것이었죠. 시간이 없어. 빨리 결정해. 희수가 해독제 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병이 깨지면서 해독제가 바닥에 흩어졌죠. 마지막 기회야. 나와 함께 해외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지안이와 함께 죽든지. 희수가 단 한 방울 남은 해독제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스프링클러가 갑자기 작동했습니다. 찬물이 주차장 전체로 쏟아져 내렸죠. 현우는 독이 퍼져가는 지안과 총을 든 희수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빨리 해. 희수의 부하들이 현우를 차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지안이 마지막 힘을 다해 희수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현우야, 도망가. 현우가 차에 태워지는 순간 차 안에서 진짜 해독제가 든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희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차를 멈춰. 현우가 핸들을 확 꺾었습니다. 차가 급격히 방향을 바꾸며 벽을 향해 돌진했죠. 미쳤어? 희수가 소리쳤습니다. 쾅! 차가 벽에 부딪히며 전복되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차체가 뒤집어졌죠. 현우가 피투성이가 된 채 차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해독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현우가 비틀거리며 지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안의 호흡이 거의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현우가 지안의 입에 해독제를 부어줬습니다. 몇 분 후 지안의 호흡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현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경찰들이 주차장으로 들어와 전복된 차에서 기절한 희수를 끌어냈습니다. 현강현우 씨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현우가 지안을 구급차에 태워보내며 자수했습니다. 저 여자의 범죄 증거는 차 안에 있어요. 현우가 경찰에게 블랙박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안이 구급차에서 마지막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고마워. 지안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수갑을 찬 채 연행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안을 구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벽면에 충돌했습니다. 전복된 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현우가 피범벅이 된 얼굴로 차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해독제가 든 케이스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충돌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지안아. 현우가 비틀거리며 지안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안이 바닥에 누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죠. 이제 괜찮을 거야. 현우가 해독제 뚜껑을 열고 지안의 입에 부어줬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지안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지안의 맥박을 확인했죠. 살아있어. 다행이야. 경찰들이 주차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구급차도 함께 도착했죠. 부상자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현우가 경찰에게 다가가며 손을 들었습니다. 저 강현우입니다. 자수합니다.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경찰이 현우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지안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지안을 바라봤죠. 저기 차 안에 희수의 범죄 증거가 있어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세요. 현우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전복된 차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수도 들것에 실려 나갔죠. 병원으로 이송된 지안은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해독제를 늦지 않게 투여받았던 덕분이었죠.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의사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지안이 눈을 뜨자마자 물었습니다. 현우는 어디 있어요?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자수를 했거든요. 지안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현우를 도와야 해요. 지안이 자신의 모든 변호사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현우의 변호를 위해서였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안이 법정의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현우 씨의 횡령은 배후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지안이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현우도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현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희수와 회장 일당은 녹취록과 문서 증거에 의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석두도 폭행과 협박 혐의로 실형을 받았죠. 현우의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강현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현우가 지안을 향해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안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현우가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지안은 그를 배웅하며 다짐했습니다. 3년 후에 만나자. 지안이 펜트하우스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어머니가 남긴 신탁 자금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지안이 현우가 보냈던 나 혼자야라는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지안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록 현우가 받을 수는 없었지만 지안의 마음은 전해질 거라 믿었죠.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교도소 정문 앞에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지안이 운전석에서 내려 교도소 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철문이 열리며 현우가 나왔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짧게 깎은 머리였습니다. 지안아. 현우가 지안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지안이 현우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했던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더 가까워져 있었죠. 어머니, 산소 먼저 가자. 지안이 트럭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수목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현우 어머니의 산소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늦었지만 인사드려요. 지안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제 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어요. 현우도 어머니께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탐욕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산소를 떠나 두 사람은 시골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식당이야. 지안이 식당 간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직한 밥집이라고 쓰여 있었죠. 네가 차린 거야? 신탁 자금 일부로 마련했어. 우리가 함께 일할 곳이야. 현우가 주방에 들어가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지안이 준비해준 식재료로 요리를 시작했죠. 처음엔 서툴겠지만 열심히 배울게. 천천히 하자. 시간은 많으니까.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대신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죠. 오늘 손님들이 많이 왔네. 현우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고 하시더라. 지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의 휴대폰에 스팸 문자가 왔습니다. 보고 싶어라는 내용이었죠. 여보, 이것 봐. 현우가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지안에게 보여줬습니다. 스팸 문자네. 지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어넘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죠. 몇 달 후 지안이 현우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겼어. 현우가 지안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응, 새로운 생명이야.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이 담긴 목걸이를 호수에 던져버렸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목걸이를 보며 완전히 과거와 작별했죠. 텔레비전에서 희수와 회장 일당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감옥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는 것이 더 소중했거든요. 저녁 식탁을 차린 현우가 쪽지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뿐이야. 과거의 거짓말이 이제는 행복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지안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죠. 행복해? 현우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져갔죠.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거짓말도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걸어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죠. 현우와 지안의 이야기는 거짓말로 시작해서 진실로 끝났습니다. 한 통의 불륜 문자가 불러온 나비 효과는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복수와 증오로 얽힌 관계였지만 결국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려 했고 지안은 복수만이 해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진정한 용서와 사랑 앞에서 모든 거짓은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현우와 지안처럼 말이죠. 화려한 펜트하우스 대신 소박한 식당에서, 거짓된 관계 대신 진실한 사랑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오늘은 우리 둘뿐이야라는 마지막 쪽지처럼 이제 두 사람에게는 서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